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한다?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해주는 절차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조간접비를 어차피 줄일 수 있는 건 제조간접비에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제조간접비를 다시 판을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거.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는 부문을 크게 두 가지로 뭐와 뭐로 나눠요? 네,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명칭은 회사마다 다 틀리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는 판금부, 여기는 도색부, 여기는 뭐 엔진 오일 교환부, 뭐 검사부, 뭐 등등등 나눠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문은 회사가 나름대로 설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데는 제조 부문은 대부분은 절단부, 조립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우리가 동력부, 수선부, 뭐 공장 사무부 뭐 등등등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로 실례로 삼성전자에 수원 삼성전자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30분이 생겼었어요. 정전이 30분이 됐더니 손실은 막 300억 막 이런 식으로 손실이 생겨. 그러니까 전력 공급 하나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장에 일단 깔려져 있었던 제품들은 다시 다 버리고 다시 또 세팅을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부문은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한번 볼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절차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부문 개별비의 배분. 부문 개별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문 직접비라고 해요. 직접비. 개별비의 배분. 얘는 누가 얼마 썼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각각 금액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문 공통비. 얘가 바로 간접비죠. 간접비의 배분. 얘는 나누어 주셔야지 돼요. 나누어 주려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각각 우리가 예를 들어서 4개의 부문이면 야 절단부에 몇 명 있어? 조립부 몇 명이야? 동력부 몇 명이야? 몇 명이야?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각 계정 과목별로 생긴 것들을 각 부문별로 하나씩 다 쪼개서 나눠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부문 공통비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할 때는 식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제 해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각제해서 각 부문의 배분이라는 걸 해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네. 각제 제가 어제 자세히 설명드린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간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체크 표시의 배분이 끝난 거죠. 그쵸? 부문 간접비까지 배분을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대체해야 돼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대체한다. 그러니까 보조 부문에 생긴 원가를 다시 어디로? 제조 부문으로 보내준다.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겨 적는 걸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문비를 대체를 해주는데 이걸 대체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첫 번째는 직접 배분법. 두 번째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는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부를 예를 들면 동력부는 우리 공장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 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절단부가 전력을 1000kW 쓰고 조립부도 1000kW를 쓰는데 수선부가 2kW를 써요. 그럼 수선부에 배분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수선부도 어디에서 기계가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절단부는 한 달에 100번씩 가서 수리를 하고 조립부는 한 50번 가서 수리를 하고 근데 동력부는 한두 번 가요. 그러면 또 수선 부문도 동력 부문에 배부해 주는 것 자체를 조금 무시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동력부랑 수선부 그러니까 보조 부문비끼리 주고받는 일이 많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가 별로 없다. 그냥 무시하자. 라고 하는 개념이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배분법은 나한테 발생한 원가가 동력 부문비, 동력을 어차피 수선부도 쓰기는 하지만 동력 부문비한테는 배부를 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다가만 배부를 하는 방법.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관계를 직접 배분법은 완전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완전 무시하니까 그냥 둘한테만 주니까 배부 방법이 상대적으로 조금 간편하겠죠. 그쵸?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시험에 나와요. 잘 안 나와. 얘네들 셋은 그냥 세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 배분법. 이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은 예를 들자면 수선이 가서 기계를 고쳐주는데 절단부에 100회, 조립부에 50회, 동력부에 한 100회 가서 수리를 해요. 그러면 수선 부문비는 어떻게 보면 절단부, 조립부, 동력부까지도 배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력 부문을 봤더니 1000kW, 1000kW 얘는 2kW밖에 안 써요. 그러면 동력부는 얘한테 배분을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긴 놈부터 먼저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놈부터. 그래서 수선 부문은 먼저 배분을 다 해주고 동력 부문은 수선 부문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동력 부문에서 생긴 건 절단과 조립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중요한 게 배부 순서를 결정을 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부터 먼저 배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상호 배분법은 이런 상태예요. 동력 부문이 1000kg, 1000kg, 얘도 1000kg를 써요. 수선 부문이 100번 고쳐줘요. 그러면 제조부랑 보조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영향력 미치는 건. 그래서 끝까지 배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고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대략적으로만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T자 계정이 2개, 3개, 4개 다 있다. 절단부, 조립부, 동력부, 수선부 이렇게 있는데 동력부문비를 나누어 주려다 보니까 절단부의 킬로와트를 계산을 해야지 돼요. 얘가 몇 킬로와트를 쓰는지. 그러니까 배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단부는 500kW를 쓰고 조립부는 300kW를 쓰고 수선부는 200kW를 써요. 그리고 수선부가 또 배분을 하려고 보니까 수선부는 예를 들어서 뭐 40회 가서 수리를 해줬고 여기도 40회 가서 수리를 해줬고 얘한테는 20회 가서 수리를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각 부문에 생긴 금액은 예를 들어 그냥 다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총 4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각 부문에서 10만 원씩 가지고 갔다. 그러면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배분법은 자, 동력부문비를 배분을 한다. 그럼 동력부문비 10만 원을 절단부, 조립부에다가만 주는 거예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는 주고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200kW는 무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5대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5대3이면 얼마인가요? 8이니까 1, 2, 5에 5, 5, 20, 5, 25, 62,500원. 3, 3, 2, 6, 3, 55, 37,500원. 동력 부문에서 10만 원을 얘랑 얘한테 5대3으로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은 10만 원이 생겼죠. 10만 원이 40대, 40대, 20인데 동력부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4대4로 나눠주는 거니까 절반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씩?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해주면 동력부문비 10만 원 다 없어졌죠? 수선부문비도 10만 원 없어졌죠? 이게 무슨 배분법? 직접 배분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단계 배분법을 설명을 드리면 단계 배분법은 자, 얘를 이제 또 지울게요. 없다 치고 단계 배분법은 자, 동력부문비는 영향력이 좀 크니까 다 나눠주자. 그러면 동력부문비는 어떻게 나눠주면 되죠? 5만 원. 그렇죠.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수선부문비를 배분을 하는데 동력부문비는 이제 배분이 끝났죠. 네. 그럼 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선부문비는 얘를 무시하고 4대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2만 원이 생겼죠. 12만 원을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6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어차피 여기에서 생긴 20만 원이 여기로 다 갔어요. 그렇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하시겠나요? 자, 상호배분법으로 갈게요.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얘만 지우면 일단은 조금 해결이 돼요. 자, 동력부문비는 다 나눠줬죠. 그쵸? 그럼 수선부문비는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을 4대 2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동력부문비는 이미 배분이 끝났어요. 그죠? 맞죠? 배분이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선부문에서 12만 원을 가지고 4. 그러니까 얼마가 가야 돼요? 48,000원, 48,000원, 24,000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동력부문비에 다시 24,000원이라는 돈이 또 왔죠. 그럼 24,000원을 5, 그러니까 12,000원, 3, 3, 2, 6, 3, 42, 7,200원. 그 다음에 2, 그러면 4,800원. 이렇게 되게 돼요. 얘는 아까 여기까지 배분이 끝났어요. 그죠? 그럼 4,800원을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4대 2로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4대 2로 나눠주고 동력배 또 오죠? 그럼 동력분 또 5대 3대 2로 또 나눠주고 또 4대 2로 나눠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언제까지? 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상호배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후에 얘를 다 지우고 여기다가 예문으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볼게요. 예문으로 문제를 다시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럼 배분이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조립부 절단부에 다 모이게 되어 있죠? 모여 있으면 얘를 어디로? 제공품으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제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비를 제공품에 배부하다. 제공품은 제품 제조하는 곳이죠? 맞나요? 네, 제공품에 배부하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부문별 원가 계산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